이게 대륙의 여권 사이즈 폴더블이라고? 근데 이거 중국 내에서만 파네. 가라! 이호기! 256기가짜리가 없어서 512기가로 사도 돼요? 뭐라고요? 16기가 오일 280만 원. 잠시만요. 네, 구매하시죠. 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뽕 뽑아야지.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지금 폴드 8의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올 가을에는 애플의 아이폰 폴드도 출시 예정이고, 지금 올해는 이 여권 사이즈의 폴더블 폰들이 완전 그냥 각광받을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폴더블 폰 중에서는 이런 비슷한 비율의 폰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구글 픽셀 폴드라든가 오포 파인드 N2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확 많아지게 된 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여권 사이즈의 이 4:3 비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폴드 8이 먼저냐, 뭐 아이폰 폴드가 먼저냐, 누가 원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진짜 여권 사이즈 폴드는 이미 먼저 나온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화웨이의 퓨라 X 맥스라는 제품인데, 제가 또 공수해가지고 왔었죠. 좀 찢어졌지만. 그런 점에서 폴드 8보다도 더 먼저 나온 퓨라 X 맥스라는 제품도 꼭 한번 써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중국 제품 리뷰만 하면은 왜 중국 제품을 리뷰하냐,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시장 내에서 또 이런 제품들을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써봐야 더 우리의 니즈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언박싱도 그런 의미로 재밌게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가 우리 이호기 PD님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신다길래 이걸 부탁드렸거든요. 저는 화이트 색상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중국에서도 너무 품절이 많이 돼가지고 남은 색상이 골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눈이 부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중국에서 무려 12,099위안을 주고 사온 이 제품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가 굉장히 번쩍번쩍 거리는데, 이게 그리고 컬렉터스 에디션이 뭐예요, 근데? 네. 말 그대로 제일 비싼 거. 아니, 왜 제일 비싼 걸 사냐고, 왜? 아니, 전 그냥 제품만 필요한 거였는데. 그 램이 낮은 거랑 용량 낮은 게 중국 내에서도 없대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풀렸더라고요. 네, 290만 원. 그래서 사실은 12GB 램에 256GB 스토리지로 사면은 산화로 238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였는데, 16GB 램에 512GB 스토리지 제품이고요. 저는 290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뽕을 뽑아야 된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눈부셔 막. 오! 하모니 OS가 들어가 있다. 이런 로고가 박혀 있고, 일단 정석적으로 펼쳐진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아, 얘네는 펀치홀 카메라가 이 끝에 달려있나 보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 컬러가 조금 애매한데 후면 컬러가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약간 어두운 탁한 베이지에 그린 한 방울 톡 섞어놓은 그런 컬러거든요. 옅은 베이지 톤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옆에 프레임은 반짝반짝 약간 주얼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약간 그 아이폰 에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딱 제가 아이폰 에어 골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구성품도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유심 제거 핀 들어있고요. 오! 충전 어댑터도 주는구나. C2C에 66W짜리 충전기를 넣어줬고요. 이건 뭐지? 오! 케이스까지 줘! 구성이 아주 알찬데요?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투명 케이스 하나 같이 왔고요. 자, 우선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는 5.4인치 최대 120Hz를 지원하는 LTPO 2.0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7.7인치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는 똑같이 LTPO 2.0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색상은 P3 광색역을 지원하고요. 두께는 접었을 때 11.2mm, 펼쳤을 때 5.2mm로 두께는 전반적으로 폴드 8보다는 좀 더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약 229g 정도로 폴드 8보다는 확실히 무겁게 나왔고요. 자, 일단 이렇게 폴드 8이랑 한눈에 비교를 해보려고 나란히 놔봤는데 생각보다 꽤 달라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비율이 살짝 다릅니다.
폴드 8이 살짝 더 위로 올라와 있고 퓨라 X 맥스가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두께도 지금 퓨라 X 맥스가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이고 카메라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 기준으로도 퓨라 X 맥스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폴드 8은 좀 더 네모 각져 있는 모양이라면 퓨라 X 맥스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굴려져 있는 모양이죠. 펼쳐보니까 네모난 화면이 확실히 좀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얘가 약간 모서리가 동그랗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화면이 좀 잘려나간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라운드 모서리 때문에 파지했을 때 좀 더 편할까 싶긴 했는데 사실 손으로 잡을 때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잡진 않아서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별로 이게 막 엄청 영향이 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턱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잡을 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걸쳐놓고 쓰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얘는 근데 확실히 폴드 8보다 무게가 좀 묵직한 편이긴 해요. 폴드 8은 확실히 가볍거든요. 얘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얘도 지금 여기 버튼이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봤을 때 똑같이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카메라 개수 차이도 2개, 3개로 다르고요. 같은 여권 사이즈인데 카메라 성능은 오히려 얘가 망원에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래쪽에 보니까 C타입 단자 그리고 스피커, 유심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퓨라 X 맥스는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폴드는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떨지 봐볼게요. 이게 달라! 퓨라 X 맥스는 스피커가 펼쳤을 때 오른쪽 아래에 하나, 왼쪽 위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였어? 폴드는 지금 7년째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그리고 펼쳐봤을 때 꺼진 화면에서 주름? 이런 정도. 폴드 8, 이거 폴드 8이고요. 요게 퓨라 X 맥스. 거의 비슷한데 사실 폴드는 며칠 이미 쓴 거라서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뒷반사 같은 경우는 폴드 8이 조금 덜해요, 반사가. 근데 퓨라 X 맥스도 그냥 폴드 8보다는 좀 반사가 더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이 펀치홀 카메라 위치인데 폴드 8은 오른쪽 화면 중앙에 박혀 있다면 퓨라 X 맥스는 완전 이 끝에 모서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UDC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화면에 봤을 때 확실히 눈에 덜 띄고 엄청 덜 거슬리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언어 설정에 한국어가 있어요. 이 제품이 중국 내수용으로만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보통 스마트폰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파는 내수용이 있고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 롬용이 있는데 얘는 중국 내수용으로만 판매되는 제품이고 글로벌 롬이 아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가 있어요. 국가 지역은 중국만 설정할 수 있어요. 아예 다른 건 안 되고 전화번호도 중국 전화번호로만 해야 돼요. 잠깐만. 얼굴 인식하면서 바로 느껴지는 게 카메라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얘는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어서 완전 옆으로 밀고 이렇게 하는 요 느낌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약간 중국 분들이 뷰티 기능이 확실히 우리한테 익숙한 그 갤럭시나 아이폰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왜 벌써 제가 한번 셀카로 봐볼게요. 와! 어머 이거 누구? 누구세요? 뭐야? 아니 여기를 완전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냥 이걸로 찍을까 앞으로? 잠깐 이거 비디오에서도 되나? 어머 너무 잘 나오는데? 우리 그냥 이걸로 찍자. 이거 조금 휘면 어때? 색까지 들어와. 색까지 들어와. 와! 이건 좋다. 나쁘지 않은데? 와 완전 진짜 이거 마치 사기꾼들이라 전부 다 진짜. 이거 진짜. I'm Korean 왕홍. 아니 PD님이 중국 가서 My boss 코리아 왕홍 이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안 팔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못 쓰는데. 마이 보스 코리아 왕홍 했더니 네. 나 깜짝 놀랐어. 잠깐 제가 심상치 않은 버튼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 진짜 똑같아 이 포즈야. 이거 설마? 이렇게 보면서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찍어줄 때. 그러면 제가 저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화웨이에서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잘 나오는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뭐 있었어? 방금 뭐 있었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완전 잘 나왔는데? 완전 괜찮은데? 잘 나왔다. 괜찮죠? 응.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번에 폴드 8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와, 이게 두 폰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퓨라X 맥스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다뤄보고 다음 편에서 제가 폴드랑 자세하게 비교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퓨라X 맥스에는 화웨이 자체 OS인 하모니 OS가 들어갔어요. 첫인상은 약간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와 유사하지만 속살은 또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의 OS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딱 켜질 때, 펼칠 때 요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탐나는 기능이었는데 손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을 열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로 열고 싶을 때 이렇게 손 잡는 방향으로 번호키가 오더라고요. 내가 왼손잡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치하는 방향을 인식을 해가지고 편한 방향으로 띄워줍니다. 이거는 갤럭시에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구글 관련된 앱들을 설치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깔 수가 없어요. 이호기 님이 구매한다고 할 때도 중국 직원들이 아니 너네 이거 한국 가져가서 쓸 거면 사지 마라. 어차피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하모니 OS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가상 공간을 만들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몇몇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유튜브, 뭐 웹툰 어플 이런 거 다 지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단 이 와이드바인이 L1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영상 스트리밍 앱은 고화질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북 볼 때, 웹툰 볼 때, 영상 볼 때 다 폴드 8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두 쪽씩 보기나 세로로 해서 좀 크게 읽기 그리고 접어서 작게 읽기 이런 거 다 되거든요. 다 똑같이 돼서 그냥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의외로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을 때 펼친 상태로 내려놔도 깔끔하게 살짝 올라온 느낌으로 이렇게 거치가 되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폴드 8은 펼쳐서 이렇게 놨을 때 약간 이렇게 덜컥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덜컥거림이 없어요. 이게 가로 방향의 카메라 구조에서 오는 이점인 것 같았고 그리고 스피커가 아무래도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중앙에서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폴드 8의 단점을 한 번 더 생각나게 만드는 지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들면 이 스피커 있는 부분이 오른손 손바닥에 의해서 가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스피커를 들으면 약간 손바닥이 간질간질한 느낌도 좀 있고 소리도 조금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폴드 8하고 비교해보면은 가로 길이가 폴드 8보다 살짝 더 긴 게 그립감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쓸 때 조금 더 버겁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무게감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무겁다 보니까 아 이게 들고 다닐 때의 그 아쉬움 평상시 사용할 때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게, 휴대성 면에서는 확실히 폴드 8이 좀 편했고 제가 의외로 크게 느꼈던 장점은 펀치홀 카메라가 쏠려 있기 때문에 내부 카메라로 뭔가를 찍을 때는 정면을 보고 찍을 때 좀 어색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부 전면 카메라 잘 안 쓰잖아요. 이 불편함보다 오히려 웹툰 볼 때 이 펀치홀 카메라가 방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폴드 8은 만화가 나오는 부분에 펀치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방해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퓨라는 펀치홀이 아예 방해가 안 돼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도 가로 세로로 뭐 다 봐봤는데 폴드 8이랑 거의 비슷했고요. 오히려 얘는 이런 프리스탑은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워놓고 쓰기엔 더 편했어요. 그리고 AI는 또 한국어가 되더라고요. 음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치 지금의 아이폰 U 시리처럼 한국어로 채팅으로 하는 방식은 지원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비교해봤으면 하는 포인트나 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폴드 8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펜슬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폴드 8에는 S펜도 들어가지 않았고 정전식 그냥 터치펜 같은 건 쓸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필기할 정도의 그런 필기감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AES 방식의 펜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애플 펜슬 같은 방식의 펜슬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S펜과 애플 펜슬은 원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S펜은 화면 아래쪽에 디지타이저라는 부품이 들어가서 그 펜의 입력을 그 부품이 감지를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주는 거라면, 애플 펜슬은 전기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연결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을 요 화웨이 퓨라 X 맥스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타일러스 펜을 구매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기기라고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좀 구매할 때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화웨이 스타일러스 펜 시리즈를 보면은 M 펜슬이 있고 M 펜이 있어요. 그러니까 펜슬과 펜의 차이인데, 퓨라에서 지원하는 펜은 M 펜3예요. M 펜슬 아니고요, 펜3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빠르게 환불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시 제대로 구매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화웨이 펜이 애플 펜슬하고 거의 가격이 맞먹어요. S펜 같은 경우에는 이 AS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울트라 사면은 그냥 기기 안에 꽂혀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AS 방식으로 가면은 확실히 추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카메라. 일단 렌즈 아래에 보면은 X메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자체 이미지 처리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3.5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5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쪽 전면 카메라는 내부 외부 모두 800만 화소인데 조리개 값은 특이하게 내부가 더 밝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 스펙만 보면은 800만 화소? 언제적 800만 화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은 망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확실히 결과물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과연 얼마나 잘 나왔을지 결과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메인 카메라로 찍은 것부터 보시면, 이게 저희 문에 달려있는 액마기 명태인데 디테일 좀 보세요. 저 나무결 디테일부터 뒤에 살짝 초점 날라간 거, 그 중앙 포커스로 딱 맞아가지고 비슷한 거리 안에 있지만 명주실 감겨있는 부분들은 조금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는 반면에 중앙 명태 쪽은 진짜 디테일하게 빡 들어가 있는 거. 이런 포커싱 처리가 진짜 자연스럽고 잘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샤오미라든가 비보라든가 다른 중국 폰들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 중국 폰들이 추구하는 사진 톤이 현실적인 사진보다는 뭔가 맑고 고채도에 예쁘게 표현하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인데, 결과물을 보니까 이 제품은 사실적인 거에다가 약간 MSG를 살짝 친 느낌으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호수에서 실제로 이렇게 맑게 비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후보정 처리가 들어가면서 콘트라스트가 조금 보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빛 반사 같은 것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담기는데, 밝은 주간에 찍은 결과물들은 대부분 되게 청량하고 예쁜 색감, 초록, 파랑, 노랑 이런 색깔이 탁 살아나는 색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화웨이는 찍을 때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2488만 화소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화소로 찍으려면 카메라에 더보기에서 고해상도 모드라는 걸 켜야 되는데, 문제는 실시간 처리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물 딱 나올 때까지 시간이 몇 초 걸리더라고요. 애초에 여러 장을 한 번에 찍을 수도 없어요. 한 번 찍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메가픽셀이랑 50메가픽셀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는 모르겠달까? 제 눈에는 그렇게 차이가 막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 바느질한 부분 보시면은 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보이기는 한다 정도의 차이? 자, 다음 망원. 망원이 확실히 들어가니까 이게 사진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와, 빛이 이렇게 딱 잎사귀를 통해서 살짝 통과가 되는 이 투명감과 음영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이 전선 뒤로 건물이 이 거리감 표현이랑 자연스러운 블러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 뭔가 과하게 채도를 딱 올려놓은 느낌은 아니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 살짝 터치가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얘는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0배를 당겨서 한번 남산을 찍어봤는데, 와,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좀 저녁
6쯤이어가지고 그렇게 밝지 않을 때 찍은 건데도 이런 외곽선 같은 것도 너무 선예도가 막 쨍하게 막 그 선이 너무 튀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담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풍경을 넓게 한번 담아봤는데 외곽 쪽에 좀 왜곡을 보시면은 이 머큐어 호텔 모서리 부분이 살짝 왜곡이 슉 들어가면서 뾰족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직선 처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화사한 톤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부자연스럽게 팍 올려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웜톤 계열, 뭐 레드나 옐로우는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림자도 약간 맑게 담기면서 되게 사진들이 대체적으로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선명하게 담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진짜는 야간 사진이었는데요. 야간 모드를 꺼서도 찍어보고 켜서도 찍어봤는데 야간 모드 먼저 끈 상태의 사진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하늘 부분을 보시면은 노이즈라고 느껴질 만한 게 전혀 없고 또 철길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불빛 표현 같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야간 모드 켜잖아요? 더 대박이에요. 와, 영화 촬영하려고 조명 켜놓은 것 같지 않아요? 밤 하늘 부분도 노이즈가 하나도 없고요. 이런 철길의 디테일도 다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 보시면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음영 표현이 대박이더라고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굉장히 잘 살려놓고요. 그렇다고 이게 어두운 곳을 밝게 보여주려고 전체를 막 뭔가 뿌옇게 띄워놓은 느낌이 아니라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잘 살려놓은 느낌이라서 와, 이거 야간 모드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결과물들이 좋은 거냐? 카메라 스펙 페이지를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RYYB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폰카에 들어가는 센서랑은 되게 다른 방식의 센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카메라 센서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센서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RYYB를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 들어가던 초록색 필터 2개를 Y, 노란색 필터 2개로 바꾼 건데 빛의 삼원색을 보시면은 노란색이 되려면 초록빛과 빨간빛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노란 필터 2개로 바꾸게 되면서 초록빛과 빨간빛을 같이 받으니까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도 이 RYYB 센서를 쓰는 이유는 기존 RGB보다 수광량을 더 늘리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사진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노이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가도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빛 자체가 초록빛과 빨간빛을 섞은 거다 보니까 사진을 딱 찍고 나서 ISP에서 처리를 할 때 이 빛을 잘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못할 시에는 색감이 좀 편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좀 노란 빛깔로 나오거나 초록 빛깔로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50메가픽셀로 찍은 고해상도 모드 사진은 저 하얀 색깔 간판이 약간 노란빛이 돌게 찍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찍어보고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 제품은 사진을 찍고 나서 처리하는 속도도 조금 느리고 그래서 AP 성능이 조금 모자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제품의 AP는 화웨이 자체 칩셋인 기린 9030 프로가 들어갔는데요. 성능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를 하는데 과정상 쉽지는 않았던 게 플레이스토어에 앱들을 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긱벤치도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긱벤치랑 3D 마크를 설치해서 테스트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최적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퓨라 엑스맥스의 점수가 싱글 1046점, 멀티 4119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갤럭시 S26 일반 모델의 엑시노스 2600이 싱글 3171점, 멀티 1915점이거든요. 그리고 폴드8의 스냅드래곤 A 젠3가 싱글 3592점, 멀티 1689점, 아이폰 17 프로의 A19 프로가 싱글 3769점, 멀티 9794점. 최신 제품들 특히 폴드 8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인데요. 이거 진짜 그냥 가상공간 에뮬레이터로 돌려서 낮게 나온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물론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코어 구성을 봤더니 2.75GHz 1코어, 2.27GHz 4코어, 1.72GHz 4코어 구성인데 폴드8에 들어간 A-Delete Gen5가 4.74GHz 2코어, 3.63GHz 6코어거든요. 이 코어 구성만 봐도 또 클럭만 계산해봐도 꽤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능이 폴드8에 비해 확실히 낮게 들어간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동세대 기기라고는 볼 수 없는
벤치 점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폴드 8에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습니다. 베이퍼 챔버에 그래핀 소재를 결합해서 쿨링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데요. 베이퍼 챔버가 있는 모델인데도 기기 온도가 15도나 올라갔거든요. 물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가상 공간에서 돌린 결과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폴드 8보다 더 먼저 나와 있던 여권 크기의 스마트폰 퓨라 X 맥스 가볍게 쓰면서 맛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불호였지만 화면 비율이나 사용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굉장히 쓸만했고 역시 여권 크기 폴더블이 앞으로는 계속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폴드 8과 좀 더 면밀하게 자세한 사용 경험까지 비교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